캐나다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를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연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연방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1%가 상승했습니다. 1991년 9월 이후 30년 만에 처음 5%를 넘어섰고 전문가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거의 전 분야에서 상승했지만 특히 휘발유와 식료품, 주택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가장 높이 오른 분야는 휘발유로 지난달보다 33.3%, 1년 전보다 31.7%나 급등했습니다. 식료품도 2009년 5월 이후 최대폭인 6.5%나 오르며 일반 가정의 부담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마가린과 조미료, 식초는 물론 과일과 제거류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뛰었고 특히 소고기와 닭고기, 생선은 한 달 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달 연속 주류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석유류를 빼고 봐도 1년 전보다 4.3% 올라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공급 부족과 운송비, 물류난 탓에 물가 급등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악재까지 덮치며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는커녕 더 악화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사태로 인해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는 데다가 트럭 시위대가 캐나다, 미국 교역 통로를 점거하면서 물류 차질 여파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 달 초 열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기대와 달리 물가 상승이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갈 수 있을 걸로 보인다며 올 한 해 4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주별 물가를 보면 온타리오주가 5.7%, 브리티시 콜롬비아 4.3%, 알버타주 4.8%, 매니토바는 5.5% 상승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스카보로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낮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총격범을 잡고 보니 14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그제 낮 3시 3분 토론토 동쪽 데이비드 앤 메리 톰슨 학교 뒷문 근처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범인은 18살 로빈슨 군을 뒤쫓아와 뒤에서 저격한 뒤 두 번째 학생을 향해 또 총을 겨눴으나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도주했던 소년은 어제 저녁 7시쯤 자수하려고 경찰서 근처를 배회하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소년이 총을 쏘기 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마치 처형하는 방식으로 총을 쐈다며 1급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관련법에 따라 가해 소년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본관을 중심으로 수사 중인 경찰은 대시캠이나 스마트폰 등의 영상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토론토시와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디서 총이 났는지, 또 총 쏘는 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범행 동기가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너무 충격적이라고 우려하며 분노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살인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3명 중 1명은 20세 미만이며 피의자 2명은 15살 미만입니다. 2020년 전만 해도 총기 사건 관련자의 평균 연령이 25세였는데 2021년엔 20세로 낮아졌고 총기 사건과 총 쏘는 횟수가 증가하는 건 물론 총기 개조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의 총기류가 미국에서 밀반입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천여 정의 총기를 실은 트레일러가 지난 13일 피터보로에서 도난됐다 필 지역에서 발견됐으며 경찰이 사라진 총기류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총기류와 절도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신규 이민자에 대한 이민 문호를 활짝 열기로 했습니다. 최근 연방이민성은 향후 3년 동안 총 13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43만 1천여 명을 받아들이고 2023년엔 44만 7천여 명,
2024년엔 45만 1,000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2020년 발표 때보다 3만여 명을 더 늘렸습니다. 신규 이민자의 절반이 넘는 56%는 경제 이민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주 이민 프로그램, 지난해 처음 도입한 특별 임시 영주권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 중 올해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8만 3천여 명을 수용할 예정이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절반으로 줄였다가 내년부터 차츰 늘려나가며 특별 프로그램은 내년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 가족 초청 이민은 24%, 나머지 20%는 난민 또는 인도적 이민입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처음으로 40만 명이 넘는 신규 이민자를 수용했습니다. 캐나다 각주 정부들이 속속 코로나19 방역책을 푸는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오늘 밤 11시 59분을 기해 모임 인원 제한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대가족 모임이 가능하고 공적이나 사적인 모임도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술집도 한 테이블에 앉는 인원 제한이 없고 다른 테이블과 합석해도 무방합니다. 결혼과 장례식, 리셉션도 인원수 상관없이 열리며 나이트클럽과 스포츠 경기장, 수영과 성인 스포츠도 정원의 100%까지 허용됩니다. 정부는 5세 이상 BC 주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85%를 넘어섰고 부스터샷도 성인의 55%가 맞은 덕분에 해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적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또 백신 카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전 발표처럼 6월까지는 아니고 다음 달 중순이나 4월 중순쯤 추가 폐지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BC주와 달리 각주 정부들은 백신 여권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온타리오와 매니토바주가 오는 3월 1일부터 백신 여권을 폐지하고 퀘벡주는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없애며 사스카추안과 알버타주는 이미 종료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주별 입원 환자 수를 보면 퀘벡 1,995명, 알버타 1,538명, 온타리오 1,403명, BC주 787명, 매니토바와 사스카추안주는 400명대입니다. 연방환경성이 온타리오주 토론토 등 남부 지역에 기상특보를 발령했습니다. 환경성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10에서 25mm의 비가 내리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밤엔 얼음비로 바뀌고 다시 눈으로 변해 금요일 오전까지 최고 4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환경성은 저기압이 목요일 밤 이리 호수와 온타리오주 호수를 가로질러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온주 남부 지역에 얼음비와 눈을 뿌리고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 국지적인 홍수는 물론 도로 폐쇄와 정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는 내일 비가 내리고 모레도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에서 7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경찰 수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어제 피터 슬로리 오타와 경찰청장이 전례가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위기라며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항변했으나 오타와 경찰서비스 위원장은 자신도 오타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혼돈이 지속되는 것을 불신 속에 지켜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오타와를 2주 넘게 마비시킨 사태로 인해 슬로리 경찰청장이 사실상 경질당한 것으로 분석한 가운데 경찰청장 사임으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오타와 시위 대응은 온주경찰과 연방경찰이 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의 비상사태법이 발동되면 시위대 기금이 통제될 수 있고 시중은행들도 의심되는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캐나다가 어제에 이어 오늘 또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베이징 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선에서 캐나다는 18바퀴를 남기고 한국과 러시아 올림픽을 제친 뒤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날 결선에 출전한 스티븐 두부아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모두 따냈습니다. 경기 초반 앞서 나가다 캐나다에 선두를 내준 한국 대표팀은 10바퀴를 남기고 캐나다를 바짝 추격했으나 스피드에 밀려 두 번째로 결승선에 골이 나며 12년 만에 이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편 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간판 최민정이 1500m에서 2분 17초 78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평창 올림픽에 이어 이 종목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여자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내고 최민정과 함께 결승에 오른 이유빈은 7명 중 6위에 올랐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홍북 정신건강협회가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김원태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류지연 정신의학과 레지던트가 강사로 참여해 인지행동치료에 대해 알려주고 일상생활에서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들려줍니다. 오는 3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한인은 홍북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홍북은 이번 첫 세션을 통해 한인 사회 니즈를 확인하고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향후 관련 세미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